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제도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제도 안내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원활히 조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설치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6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개정이 됐고요. 2017년 5월에 본격적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우선적으로 6개소가 설치가 되었고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부동산원과 LH 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 한국부동산원 LH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소 및 운영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한국부동산원과 LH 임대분쟁조정위원회 추가 개소에서 각 3개소씩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한법률구조공단이고요. 각각의 관할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와 이하 주민법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시 일정 부분 강제력도 발생한다 합니다. 이 조정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정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하였을 때 법 21조 제3항 각호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각하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상대방이 수락하게 되고 수락했을 시에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조사 및 심의 조정을 하고요. 법 25조 제1항에 해당되면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시 조정안을 작성하고요. 이 조정안이 작성됐을 때 상대방은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조정안이 작성 시 상대방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21조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의 그 조정 대상은 첫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두 번째,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세 번째,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네 번째, 임차주택의 유지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여섯 번째,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일곱 번째,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여덟 번째,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이 여덟 번째는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이 만기를 채우지 않고 미리 퇴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인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발생하지 않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조로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개사가 이 중개보수에 관련돼서 중간에 나가는 임차인한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고 임대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9번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번째로 기타 5에서 9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 조정에 계시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신청서를 송달하고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주임법 제22조. 단, 주임법 개정이 2020년 6월 9일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 접수 받은 즉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보면 조정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사건을 신청한 당사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사건의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임차인이 되면 피신청인은 임대인이 될 것이고요. 신청인이 임대인이 되게 되면 피신청인은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이해관계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기간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치며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23조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각하 사유를 살펴보면 1. 이미 해당 분쟁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해당 분쟁 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세 번째로 이미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조정 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 신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단, 주임법이 개정돼서 2020년 6월 9일에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하 사유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 5번에서 이 각하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말은요. 이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반대로 얘기하면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 신청인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아무런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번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조정의 성립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14일 이내로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은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자기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된다는 것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합의 성립 시 조정위원장은 조정안 내용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부동산의 인도와 관하여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의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가집니다. 나아가서 각 당사자 간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의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에 별도 판결이 없어도 강제 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수수료는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1억 미만이었을 때 만원이고요. 1억에서 3억 미만은 2만원, 3억에서 5억 미만은 3만원, 5억에서 10억 미만은 5만원, 10억 이상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 한부모 가정지원법의 지원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환불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 각하 또는 취소 시에 수수료는 환불되고요. 이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 반환받은 보증금, 주택 수선에 소요되는 금액 등이 신청 불가 시에는 1만원으로 일괄 1만원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자격 요건을 보면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여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신 사람, 두 번째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세 번째로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공의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를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4급 이상의 공무원, 그 밖에 임대차 관련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조정위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돼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시 여러 사례집과 조정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